작은 차이로 명품을 만드는 1타 교정 전문의 허재식입니다. 원장님, 인비절라인 교정하시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정 인비절라인을 왜 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뭐 충치도 없고 사실은 치석도 잘 안 생기고 침 성분이 좋아서 구강 관리에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치아들이 이제 틀어지는 게 보이고 가끔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원장님 교정 안 하세요? 아이 뭐 이제 결혼도 했고 딸내미도 이제 뭐 다 컸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점점점 틀어지니까 보기에 굉장히 거슬리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제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인비절라인을 투명 교정 장치로 수직으로 이렇게 꼽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치 환자는 인비절라인이 어렵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인비절라인으로 발치 케이스로 성공한 것들이 되게 많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장치가 치료의 결과를 제한하진 않아요. 장치 협조도의 문제가 사실은 발치가 비발치보다는 조금 더 크리티컬하다.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50대시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나이가 들어가면 치아가 계속 조금씩 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앞니들이 틀어지는 게 점점점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 70대도 있고 80대도 있으세요. 그분들이 40, 50대에는 괜찮다가 그 나이에 대해서 교정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노화예요. 근데 노화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결국 위생관리가 어려워진다. 방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가지런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양치질이, 그러니까 뭐 청소가 되게 잘 되는데, 삐뚤삐뚤하거나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으면 그 사이사이를 닦으려면 되게 어려워지죠. 이 나이가 사실은 자기 관리하기가 좀 좋은 나이기도 하죠. 어금니 교합이 좋은 사람들은 그 어금니 부위의 교합을 제한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치아 이동은 고정해 놓고, 원하는 치아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만 호선은, 철사는 브라켓을 일단 붙이면 이 치아들이 다 위에 14개, 아래 14개 치아가 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원하지 않는 부분도 치아들의 배열을 다시 세팅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다시 교합을 맞춰줘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금니 교합이 되게 좋으신 분들, 앞니가 좀 틀어지신 분들은 사실은 투명 장치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리할 수 있다. 제 케이스가 딱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치아가 좀 빠져서 없는 분들도 사실은 투명 장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치아가 빠지면 그 치아가 빠진 그 공간에 철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앞뒤 치아들이 흔들흔들거리고 쓰러지고 고정시켜 놓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인비절라인을 선택하였습니다. 제 케이스는 길게 잡으면 1년, 짧게 잡으면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골격적으로 따지면 여기가 좀 나왔고요. 약간 주걱턱은 아니지만 주걱턱 경향을 보이고 있고, 눈 아래 부분이 약간 열성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치아가 약간 뻗어져 있어요. 아래에 있는 치아는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치아를 좀 내리고 가지런하게 펴고 뻗어진 치아를 약간 좀 내리면서 각도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메인으로 움직여야 될 치아는 위에 4개, 아래 4개 정도예요. 굉장히 심하게 삐뚤삐뚤 할 정도로 내가 60, 70대에서 하면 사실 교정치료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원장님, 인비절라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종류가 따로 있으실까요? 인비절라인은 크게 이제 3가지 타입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이제 컴프레hensive라고 해서 리파이먼트, 즉 리파이먼트는 이제 치료를 하다가 예상되지 않은 치아 이동이 발생이 되거나 우리가 예상한 만큼 치료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아예 처음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캔을 다시 하고 데이터를 다시 체득을 해서 풀 세트를 다시 만드는 그 과정이 리파이먼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치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리파이먼트를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 케이스, 돌출입 케이스, 삐뚤삐뚤한 굉장히 심하거나 수직적인 문제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컴프레hensive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장치의 개수를 14개로 제한하는 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아들이 한 단계별로 이동하는 데는 이동량이 제한적입니다. 0.2에서 0.3mm 그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심한 로테이션이 있거나 크라우딩이 되게 심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14개 장치 가지고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맨 마지막에 7개까지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유지장치를 꼈어요. 근데 끼다가 유지장치가 떨어지거나 관리를 못했거나 해서 아주 살짝 틀어진 사람들은 장치 7개, 사실 0.2mm로 7개 세트를 만든다고 하면 치아 이동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븐이나 익스프레스라고 말하는 그 장치로는 사실은 많은 치아 이동을 만들기는 어렵죠. 그래서 재발 케이스, 릴랩스 케이스, 그 다음에 에이징에 의해서 관리 못했던 사람들의 전치부에 약간의 크라우딩을 피는 정도는 7 정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크라우딩이 되게 심하진 않기 때문에 라이트로 하고 리파이먼트를 해가지고 피니싱을 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럼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마음이 좀 쫄리죠. 이거 하다가 또 모자라면 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예 컴프레hen시브를 할지, 이 2가지 타입 중에 하나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비설라인의 전체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교정을 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겠죠. 상담을 하기 전에 의사가 그 환자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임상 사진, 얼굴 사진, 입안 사진을 체득을 하고 이제 모형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치할 거냐 비발치로 할 거냐가 일단 메인 치료가 되고요. 발치냐 비발치냐가 사실 치료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장치를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인비설라인을 할 거냐, 세라믹을 할 거냐, 설측 장치를 할 거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포커스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치예요. 충치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치료를 끝내고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치를 붙이게 되면 사실은 구강위생 관리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잖아요. 당연히 양복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양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충치 유발 가능성이 좀 더 증가되는 건 맞죠. 또 하나, 충치 외에 또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크라운도 사실은 교정 이후에 파이널 충전물이라고 하는데,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널 마지막 충전물은 교정 끝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사실은 교정 전에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임플란트는 딱 기둥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치아는 움직이진 않게 되거든요. 그럼 걔가 기준으로 교합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위치에 임플란트가 있거나 우리가 계획했던 방향에 거스르는 위치에 임플란트가 있다면 사실은 교정 치료가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사실은 미뤄야 합니다. 작은 차이지만 진짜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교정 전문의를 찾으시기를 바라고, 1타 교정 전문의 허재식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잘했어?